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기사회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하락세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해냈는데요.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2,358선까지 회복했고 코스닥은 장중에 2% 넘게 빠지면서 800선마저 위태로웠는데 결국에는 0.28% 상승으로 8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사주면서 힘을 실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 기관의 수급이 시장을 받쳐줬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만한 수급 개선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지수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이슈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부양책 타결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양측이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협의 가능성에 낙관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보다 더 큰 지출 수준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면서 민주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를 긍정적으로 이끌었고 또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12월이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밝히면서 백신 개발 기대감 또한 증시 상승을 도왔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증시뿐 아니라 상품 시장까지 금융시장은 지금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낙관적이라는 발언에 기대감 커지면서 유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리비아의 생산량 증가는 유가 상승을 제한했는데요. 12월물 WTI는 1.6% 올라 41.7달러를, 브렌트유는 1.3% 오른 43.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혐의인데요. 공화당이 장악한 11개 주가 법무부 제소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반독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또는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외국인 매수는 1조 2,100억 원을 넘었는데요. 최근 지속되는 원화 강세 흐름이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과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 개선이 가능한 업종으로 자동차와 IT, 화학 업종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 실리면서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0.4% 상승으로 28,30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0.47%가량 상승이었습니다. 3,44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3%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7포인트 상승으로 11,51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훈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린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오늘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전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모아갔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 먼저 좀 짚어보면요.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분위기 하지만 점차 그 경기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 대두가 되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장 마감 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어떤 그 한마디 합의가 상당 부분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3대 증시 한 0.4% 내외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시장 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모더나 3임상 긴급 승인 가능성이 12월 이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했고 세 번째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 발표 임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게 되면요. 추가 경기 부양책의 방향성을 놓고 사실상 시장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원래 그 공화당에서 1.6조 달러를 제시를 해왔었고 그게 한 2주 전에 1.8조 달러로 2천억 달러를 증액을 시켰죠. 그랬더니 어젯밤에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를 다시금 증액을 해서 그 백악관 측에서는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계속해서 그 고수를 하고 있는 2.2조 달러 부양책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결국 시장의 중론은요. 지금 당장 경기 부양책에 합의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2조 달러를 조금은 좀 넘어서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의 그 펠로시 의장이 합의가 상당 부분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설사 21일까지 불발 합의가 정상적으로 불발하더라도 합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문제는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지. 결국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합의가 대선 이전에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 결국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모더나의 그러니까 백신 개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결과가 긍정적일 때 12월 내에 긴급 승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나오게 되면서 그 장기 소외주죠,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유통주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백신 개발 기대감 여전히 시장 내에 매우 중요한 투자 심리의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시장 내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의 발표 이를 놓고 근데 문제는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도 역시 2%대 어떤 그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내일 발표될 실적 발표를 두고 시장 내 관망 양상이 조금은 더 짙어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그 시장, 어떤 그 조정의 양상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테마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어떤 그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대선 관련된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어가고 있다. 흔히들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합주, 대표적인 경합주인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48%, 바이든 후보가 46%로 역전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일부 여론조사의 발표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기서 트럼프 측에서 당선에 불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우편 투표에 대한 불복을 이미 강력하게 시사한 바가 있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당일 11월 3일 자정을 넘어서 바로 당선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선 불복이 나타나게 되고 내년 대통령 선거 취임일 근방인, 그 취임일은 1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방까지 당선 확정 여부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약 2달 동안 진행이 될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 결국은 경기부양책의 최종 합의 부분도 갈등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후보 간 지지율 격차 축소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당선 확정의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불확실성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 물론 당장 4년 임기 그 부분 동안은 우려감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근데 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그들의 나이 만 77세 노령이라는 점이 조금은 좀 부각이 되어지면서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입니다. 총 8년 동안 당선이 된다라면 8년 동안 재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혹여나 4년 단임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된 안정성에 크게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런 쪽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두 가지 그 대선과 관련된 두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미국 뉴욕 시장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아직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면서 월가에서는 이미 바이든 트레이드 시작됐다고 하죠. 블루 웨이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의 최대 핫 이슈를 먼저 좀 꼽아보자라면, 이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6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그리고 환율 갈등 문제.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야기되는 부분이 달러화의 약세와 위안화의 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상당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에 대한 방향성 부분들이 상당 부분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재확산이냐 아니면 백신 개발이냐, 이를 놓고 일희일비하고 있는 제약주도 그렇고요, 항공주도 그렇고요, 여행주도 그렇고, 유통주도 그렇고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빅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 여부, 타결 방향성과 관련해서
시장 흔들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요. 유동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좀 큰 이슈들의 어떤 그 정중동 상황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다소간 좀 경제 지표의 상당 부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면서 혹여나 더블 딥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 때문에 경제 지표의 상당 부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저께 중국에서는 지난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4.9%, 미국을 훨씬 이제 거의 원상 회복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의 그 개선의 둔화는 계속해서 시장 내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주말 그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의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보셨다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벤트라는 부분. 이번 주 이벤트 3가지가 있죠.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발표.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아마도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만간 발표, 성공 여부의 발표 가능성 임박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시간 22일 밤 9시입니다. 우리 시간 테네시에서 지금 이제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금요일 아침 10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 토론회가 진행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TV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 FDA에서 백신 자문단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긴급 승인의 가이던스를 놓고 가이드라인을 놓고 아마도 그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렇게 되면 모더나랄지 아니면 화이자랄지 지금 현재 잠깐 그 임상 실험이 중단되어 있긴 합니다만 존슨앤존슨이랄지 이런 회사들의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사용과 관련된 상용화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외주들에 대한 어떤 항공주, 여행주들 그리고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 다시금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이제 그 월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앞서서 우리 김상현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바이든 승리를 염두한 바이든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뭐 표를 지금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경합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주는 이미 바이든이 46%, 트럼프가 48%로 역전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트럼프 후보의 굉장히 공격적인 선거 유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합을 놓고 경합주들의 움직임을 놓고 상당 부분 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아직까지는 바이든발 블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이 블루 컬러를 쓰고 있고요. 공화당이 레드 컬러, 빨간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 물결이라는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월가에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기 부양책이 공화당보다는 대규모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부분. 그린 인프라를 확대시키고 결국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가능성. 2번째는 중소형 기술주, 지금 대형 기술주로 치우쳐 있는 테크 주식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중소형 기술주들로 이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타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가치주들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크게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M&A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규제 강화 부분이 손꼽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이 될 때 다른 부분은 좀 유사합니다. 근데 엇갈리는 부분이 미국의 테크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US 테크 주식들인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좀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분위기일 것이다라는 점. 여기서 주목이 돼야 될 부분, 미국의 내구 필수 소비재 부분, 스테이플스가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윗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이든 후보가 되건 트럼프 후보가 되건 내수 필수 소비재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이 바로 추가적으로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이 월가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결국은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바이든 후보가 됐건 누가 되더라도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결국은 재정 확대와 유동성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여기에 FOMC는 초저금리를 장기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향후 최소한 2년에서 3년간은 지금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증권시장 내 투자 심리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다만 바이든이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건강, 노령을 염두한 좀 중인 가능성이 좀 낮다 하더라도 당장은 일단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나리오를 염두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테크의 다변화 꼭 생각을 해두시는데 여기에는 대형 기술주냐 중소형 기술주냐 대형 기술주 쪽에 치우쳐져 있는 소위 말하는 팬맨 쪽에 치우쳐져 있는 테크 주식들의 어떤 그 집중성 이 부분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중소형 기술주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독점 규제 강화에 배경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대체 에너지, 탄소 배출권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그리고 또 하나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 소외주, 항공주, 유통주, 여행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관심 분명히 가져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중장기적인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된 시나리오를 염두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대선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주 빅 이벤트 세 가지입니다. 대선 TV 토론회 22일입니다. 그리고 FDA 백신 자문단 회의 22일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의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전년보단 좋았는데 시장 컨센서스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지난밤 넷플릭스의 주가 1%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난밤 실적 발표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프록터 앤 갬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작년 대비 긍정적인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주가 0.3%의 상승이긴 합니다만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결국은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마다의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어쨌든 단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관심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냐. 그 이동 경로를 미리 염두에 놓고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당장 진행되는 이벤트 그 중심으로는 당연히 5G, 애플의 이제 그 애플 아이폰 12 이제 출시 임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까지, 클라우드 서버까지, 이제 뭐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있고요.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가이던스 발표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모더나 12월에는 긴급 승인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한껏 불어넣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코로나 백신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나오게 되면 그 제품 개발하는 회사도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었던 우리가 위축이 되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원상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서 장기 소외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테슬라가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다소간 과연 테슬라에서 머스크 회장이 이야기한 올해 그들의 목표 생산량, 목표 판매량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가 이번 가이던스 발표로 해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난밤 일단 테슬라의 주가가 2% 내외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성장주들에 대한 차별화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PER이 900배입니다. 900배라는 PER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로드맵 성장 로드맵이 분명히 제시가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테슬라의 어떤 그 주가 지속 성장 가능성은 상당 부분 의문감이 폭증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중장기로는 관심 이동 경로 세 가지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자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연말 소비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 그리고 중국에서는 광군제가 진행. 그러면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산업군들 관심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 쪽에 조금은 더 치우쳐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과 인프라, 경기 소재주, 경기 민감주. 전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단기와 중장기를 동시 추구해 나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이 유효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경제 이슈와 함께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어제 시장 주요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3조 4천억 원 가량의 리콜 비용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주가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낙폭 회복해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의 훼손이냐 아니면은 털 건 털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현대차, 기아차가 좀 빨리 어떤 주가에 대한 부양 그 방어 측면에서 좀 조치를 좀 빨리 한 거는 되게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총잔금 규모가 예상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는 주가가 부정적일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대 기아차로 봤을 때는 이번에 어떤 좀 선제 조치는 좀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 3분기와 작년 3분기 그리고 그때 봤을 때도
4,600억, 9,200억씩의 통장금 현태로 손실을 반영했는데 우선 이번 현대차의 결정으로 회사의 펀드멘털 회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현대 기아차의 합산으로 봤을 때도 총 4조 7천억에 달하는 품질 비용이 발생했던 것 자체가 우선 막대한 기회비용이고 특히 올해 경우에는 중간 배당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펀드멘탈 훼손에 대한 그런 이유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다만 이번에 충당금 반영으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리콜 대상이 아닌 엔진에 대해서도 선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면은 이 잠재적 부실 요소를 고려하면서 보수적으로 비용이 산정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충당금 설정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충당금 반영은 이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 이 도약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빅베이스로 좀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신차에서는 차세대 엔진이 적용돼 있고 내년 이후에 전기차 중심의 차량 생산 사이클 시작된다는 점에서 세타 엔진의 중요성은 이 과거처럼 크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 갔을 때는 우선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사업적인 행보로 봤을 때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큰 이슈였죠.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인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의 측면 그리고 10조 원대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규모가 이제 10조 원대죠. 10조 원대 인수 계약이 있는데 우선 10조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선 이번 사업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인텔의 메모리 사업 부분이 낸드 부분은 10조 3,104억 원에 인수한 내용의 양수 계약 공시를 발표했는데 우선 지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좀 과잉이 돼 있고 또 이런 점에서 시장 가격의 하락,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탈중국 의지 등이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철수를 좀 부추겼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미 SK하이닉스의 부채 담보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재무 부담이 적지 않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년에 메모리 업황에 대한 반전 시기에 맞춰서 인텔 메모리 인수 완료와 또 중국 다른 공장의 최적화 과정이 끝난다면은 큰 폭의 수혜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텔의 OPM 메모리 외부 수주를 받을 경우에는 당장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메모리 생산을 진행해도 늦어도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수는 인텔의 낸드 중국 대련의 생산시설 약 8만 장과 관련하면서 이 지적재산권 또 이제 SSD죠.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와 같은 이 기술 경쟁력 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SK하이닉스 사업 강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SK하이닉스가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이 키옥시아에 4조 원대의 지분 투자한 이후에 또다시 10조 원대의 낸드 사업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그동안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 왔던 기업형 SSD 분야에서 삼성의 뒤를 잇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인 베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이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반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가는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메모리 산업의 합병이 전개된다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증시를 주도했던 BBIG 중 하나인 NC소프트가 이제 3개월이 넘는 조정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도 좋을지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7월에 어떤 고점 이후에 20% 이상 주가 빠졌었는데 우선 NC소프트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말씀드리면 이제 신작 출시 지연, 그리고 기존 작품의 실적 악화에 대한 이 게임 업종의 전통적인 주가 악재 부분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NC소프트 주가 회복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3월 이후에 한국 증시의 반등장을 주도했던 NC소프트는 이 기존 게임들의 어떤 그 실적 저하 또 신작의 출시 지연으로 주가가 좀 급락해 왔었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이 바로 이때 7월부터입니다. 당시 NC소프트의 주요작 하나인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콘텐츠인 공성전을 도입한 이 크로니클 3 풍요 시대 이거죠.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사용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유저당 평균 매출, 그러니까 ARPU가 좀 급감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7월 이후에 리니지 N과 리니지 2M의 모바일 게임 시장 양강 체제에 어떤 이제 균열을 냈던 게 바로 이제 넥슨의 이 바람의 나라인데요. 또 여기에 이제 중국 미오 스터디의 원신 출시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됐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말 출시 예정이었던 이 블레이드 앤 솔 2의 이 모바일 쪽에서 연내 출시가 사실상 좌절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 리니지 2M의 해외 출시 일정이 또 잠정적으로 지연되면서 어떤 주가를 좀 띄울 만한 추가 재료가 없었다는 점이 좀 그 어떤 조정에 계속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NC소프트 주가를 짓누른 악재가 이 반영을 마치고 점차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전일에도 그런 주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개월 전보다는 2.06% 감소한 1조 2,682억이 제시가 됐는데 7월 당시에 1조 4,439억의 정점에 이어져온 어떤 감소세, 영업이익 감소세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로 봤을 때도 NC소프트가 지스타에서 이 블레이드 솔 2 출시 일정이 향후 전략을 내놓고 또 이제 트랙 지스타 N과 퓨처 같은 자회사 게임을 출시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상승률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ELS 상품의 상환 규모가 2분기에 대비해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기 상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ELS가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지수가 회복을 하면서 조기 상환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배경 짚어주시죠. 네, ELS 측면에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 회복 부분이 굉장히 좀 컸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한국 예탁 결정에 따르면은 3분기에 ELS 총 상환 금액은 15조 361억으로 지난 2분기에 5조 6,134억보다도 167% 증가한 그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3분기 대비로는 31% 좀 감소한 건데요. 상환 유형별로 봤을 때는 조기 상환 금액이 11조 3,301억, 전체 상환 금액이 75.4%를 차지했고요. 만기 상환이 3조 2,131억, 중도 상환은 4,929억이었습니다. 이 상환 금액이 크게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폭락했던 ELS 기초자산이 3분기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회복했기 때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ELS는 봤을 때도 이 어떤 이 주가 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또 S&P 500, 유로스탁스 50, 홍콩 H 지수 등인데 이들 지수 같은 경우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3월에 하락하고 이를 기초로 한 ELS 상품의 조기 상환도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5월, 6월 이후에 지수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조기 상환도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하지만 ELS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어떤 이제 변동성에 대한 위험 노출을 계속 생존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EL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이슈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차차 흐려져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서해 5도와 전남,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경남, 내일 새벽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자정이면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와 남해안에 10에서 40, 그 밖에 서해 5도와 전남에 5에서 20,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법 비가 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글피에는 3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워지겠고요.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다가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서쪽 지역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서늘함이 감도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19도, 울진 2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선선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남해상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